5분 뚝딱 철학의 김필령입니다. 오늘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철학자이자 영미 분석 철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비트겐슈타인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트겐슈타인, 영미 분석 철학을 하신 분들한텐 비트겐슈타인이라는 그 이름 자체만으로 많은 울림이 있을 텐데요. 비트겐슈타인은 성격도 아주 특이했고 또 그런 만큼 그의 생애도 평범한과는 거리가 좀 멀었죠. 그래서 그에 관한 흥미로운 일화가 아주 많은데요. 비트겐슈타인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오스트리아 군대에 자원 입대를 했어요. 그런데 겁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전장에서 제일 위험한 임무를 자원했을 뿐더러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도 퇴각하지 않고 끝까지 진주를 고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장도 많이 받고 나중에는 장교로까지 승진을 했는데요. 더욱 놀라운 점은 전장에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글을 썼어요. 이때 그가 쓴 책이 바로 논리철학 논고예요. 이 책은 나중에 논리 실증주의자들의 바이블이 됐는데요. 비트겐슈타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글을 썼는지 짧은 영상을 하나 보시죠. What is that? It's a man! What, is he dead? No, sir! He's writing! Repeat! He's writing in a notebook! 비트겐슈타인은 1889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5남 3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비트겐슈타인의 집안은 오스트리아 철강예술을 소유한 엄청난 부자였어요. 비트겐슈타인 궁에서는 매일 음악가들을 불러다가 연주에 갈렸는데요. 이때 초빙된 음악가가 브람스, 슈만, 말러, 발터, 슌베르크 등이었다고 하니 비트겐슈타인 집안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만하죠. 그래서 타자론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일단은 뭐 그 타자라는 말은 뭐 비트겐슈타인 정의가 제일 좋으니까 오늘 여기 강의 오다가 타자들 만났어요? 길거리에서 많죠? 타자였어요? 타자 아니었다는 거 아셔야 돼요. 타자라는 존재는 기본적인 전제는 마주침이 전제가 돼야 돼요. 마주침.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일단은 타자예요. 그쵸? 오스트리아 철강 재벌 가문에서 태어나 철학을 공부하고
평생 단행본 1권, 논문 1편, 서평 1편만을 발표했으며 20대 전쟁터에서 짧은 글 1편을 완성한 뒤에 철학계의 총화로 떠오르지만 정작 본인은 철학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면서 상속받은 전 재산을 던져버리고 철학계를 떠나버린 20세기 최고의 천재 철학자가 있습니다.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이지요. 이후 평생 올바른 삶의 형식을 찾아 헤매면서 초등학교 교사로, 건축가로, 수도원으로, 교수로, 노동자로, 은둔자로 전전하다가 그들에게 전해주시오. 나는 멋진 삶을 살았다고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숨졌는데요. 러셀이 그의 글을 단 한 줄만 읽고서 천재성을 알아봤다고 할 정도로 비트겐슈타인의 글은 짧지만 힘이 넘칩니다. 그의 철학자였던 저자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며 기록했던 일기 중에서 내밀한 사유를 드러낸 것을 골랐습니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 철학의 길잡이인 동시에 인간 비트겐슈타인의 민낯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닌 책이며 그중 하나는 사유의 흐름이 정교한 논리 구조에 녹아들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력을 마주하고 선 저자의 인간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기록과 후반부에 나오는 자살, 죽음에 관한 대목 등에서 그가 바라보는 삶과 철학의 의미를 비로소 짐작하게 합니다. 어떤 1999년 타임지에 20세기에 영향력을 미쳤던 100인을 선정을 했는데요. 정치인으로는 처칠, 간디, 고르바초프, 히틀러, 호치민 등이 있고요. 연예인으로는 루이 암스트롱, 비틀즈, 찰리 채플린, 밥 딜런, 브루스 리 등이 있어요. 사상가로는 아인슈타인, 프로이트, 괴델, 튜링, 비트겐슈타인 등이 있어요. 철학자로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사람이 바로 비트겐슈타인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비트겐슈타인인데요. 이견이 없을 수 없지만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비트겐슈타인을 꼽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거예요. 2000년 동안 그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답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없으니까. 비트겐슈타인이라는 그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비판하고 있냐면요. 철학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해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요. 그게 처음에 잘못 시작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려운 이유가. 그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거 하잖아요. 이제 철학이라는 게 진리란 무엇인가? 선이란 무엇인가? 그다음 존재한다는 게 무엇인가? 이런 거 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시작됐냐면요. 그 기록에 의하면 이게 이제 플라톤, 소크라테스에서 시작된 거예요. 지식이라는 게 뭐냐고 물어봐요. 실제로 대화편에서. 그럼 막 대답을 해. 이런 게 지식이다, 저런 게 지식이다 얘기하면요. 하나하나 반박을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이건 이런 의미에서 지식이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된다. 따라서 지식은 이런 것이어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비트겐슈타인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물어본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을 했다는 거죠. 거기에 해당되는 지식은 무엇이다라는 것이 있다고 사람들이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마치 지식이 무엇인가가 딱 정의되는 것처럼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셰익스피어도 얘기한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연극과 같다. 극장 위에서, 무대 위에서 하는 그 연극이다. 꼭 그럴 듯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당장 얘기해요. 근데 그건 각본이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인생은 각본이 어딨어? 그럼 인생이란 무엇이냐? 그럼 여행이다 그러면요. 여행이라는 건 자기가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두는 건데, 인생이 뭐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두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중단될 수도 있고, 생각보다 너무 오래 살 수도 있고, 그건 여행 아닌데. 그러니까 인생... One of the philosophers who can help us with our communication problems is Ludwig Wittgenstein. He was a recluse. He had a stutter, paused for ages in the middle of his sentences, and had a habit of storming out if he didn't like what people were saying. It was, weirdly, the ideal background for someone intent on studying how easily communication between people goes wrong. Ludwig Wittgenstein was born in Vienna in 1889, the youngest child of a wealthy, highly cultured, but domineering steel magnate. 3 of Ludwig's 4 brothers took their own lives, and Ludwig himself was frequently troubled by suicidal thoughts. When he was young, he was interested in engineering. After studying at Cambridge, his father died, and he inherited a lot of money. He gave it all away, mainly to his already very rich relatives, and went to live in Spartan solitude in Norway. Then he started writing a book published in 1921 called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It was a short, beautiful, and baffling work. The big Bevan and his wife, Joan. In a house like this with lots of people coming and going, he'd walk into the house. I wouldn't stop and say, this is Wittgenstein. I never introduced him. He just barged past and went upstairs. And I never had to explain that was Wittgenstein, because I didn't. And I didn't have to explain there was someone, but he'd no more turn around and shake hands with anyone or anything like that. Oh no, that wasn't his. He seemed oblivious, as though he was walking through us. And we never had meals. Only once we had meals together when some Americans came. But normally he sat at breakfast facing a window, not speaking to anyone. And there'd be people, my children, coming in and out. But we never spoke to him. He's just the man in the corner. 76 Stories Way, Cambridge, 16th April 1951. Dear Malcolm, an extraordinary thing has happened to me. About a month ago, I suddenly found myself in the right frame of mind for doing philosophy. I had been absolutely certain that I'd never be able to do it. It's the first time...